1994년 10월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던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이곳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희생자 위령비로 가는 길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건설사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희생자 위령비로 가는 길은 지도로도 찾을 수 없고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컴컴한 터널을 도보로 지나야 하고 차가 달리는 도로 가장자리를 위험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가는 방법은 인터넷에 남겨진 흔적만으로 아름아름 찾아내야 합니다. 그나마 그 가는 길은 현재 보행자 사고 가능성과 관련된 안전상의 이유로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위령비의 모습은 나름 잘 관리되어 있긴 하지만 언제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는지 알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서울 한복판이지만 모두에게서 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모두가 위령비를 찾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기억은 새로운 기억으로 덮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는 길은 잘 알려져 있어야 하고 정비는 잘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사고는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 사회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무엇인가요? 정확히 30년 전인 1994년 10월 서울 성동구의 성수대교 교각이 무너져 내렸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건설사였던 동아건설의 부실공사와 서울시의 관리 미흡으로 통학길에 학생들을 포함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희생자 위령비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지도에서는 가는 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숲역 인근의 수도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수도박물관 정문을 들어가서 한강 둔치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뚝섬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뒤를 돌아 성수대교 북단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제가 찾아왔을 때는 이곳 가는 길이 안전상의 이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갓길을 따라 걸어가면 위령비가 나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온라인에서 찾은 모습을 보면 가는 길이 다소 위험할 뿐 위령비 자체는 나름 생각보다는 깨끗이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비슷한 붕괴 사고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에서는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다 콘크리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고, 수도권 어느 곳에서는 철근을 빼먹고 공사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이곳 성수동 일대도 전략정비구역으로 한강변을 따라 멋지게 개발될 텐데 부실공사 없이 안전하게 서울의 랜드마크로 탄생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붕괴 사고들로 인해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사람을 적게 쓴다거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지 않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지라 이러한 것은 공사비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3년이면 짓던 것을 4년 걸린다고 하면 1년 동안 사람을 더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 아파트 공급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안전하게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변화로는 신축 아파트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어려울까요? 아예 오래된 아파트, 용적률이 매우 낮아서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애매한 입지에 애매한 용적률, 애매하게 오래된 아파트는 딱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입지 좋은 곳에 오래되고 사업성 괜찮은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이 모두 다 되어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렇게 애매한 곳들이기는 합니다. 차라리 일기 신도시처럼 인구가 많아서 소위 말하는 표심이 있는 곳, 정치인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이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입지, 애매한 연식, 애매한 사업성인 아파트라면 이번 기회에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이 안 돼도 입지 자체가 좋은 곳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재건축은 새 아파트 완공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진도가 나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오르는 시세 차익을 노려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쉽지 않군요. 재개발 재건축은 단순 조합원들의 사업이 아닙니다. 수억씩 재산을 건 조합원들 수천 명이 모이고 여기에 건설사와 시행사, 정비업체, 금융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 단위의 건설 사업입니다. 돈이 많이 걸려있으니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입지가 좋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3 재개발은 조합장이 바뀌는 것만 세 번째이고 최근에 또 해임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합 임원진 물갈이가 있으면 세력이 형성되고 파가 나뉘고 조합장 교체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시간 지연과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축 아파트 공급의 지연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야기부터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살펴보았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괴 사고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이야기까지 흐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수대교 붕괴 사고 희생자 위령비는 100점짜리 관리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여전히 부실 공사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지어야 하므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나야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 결과로 신축 아파트 공급에 지연이 있고 애매한 입지, 애매한 연식, 애매한 사업성의 아파트는 되도록이면 매수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